지금 비트코인 굉장히 위험한 구간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는 차트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중동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이 겹쳐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바꿔버릴 발언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죠. 이란의 외무부 장관은 협상은 없다라는 의견들을 전하게 되면서 이 지금까지 시장이 믿고 있었던 이번 전쟁 자체는 짧게 끝날 수도 있다. 이 시나리오가 사실상 깨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이 열리게 되면 금융시장에서는 항상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에서 돈을 빼게 되고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자산이 유동성에 민감한 비트코인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은 단기적인 반등세가 반짝 나왔다라고 해서 기대를 섣불리 걸어서도 안 되고 단순한 조정장이라고만 생각하셔도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황 자체 전쟁의 변수 위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인사이트의 타점왕 트레이더 김세입니다. 비트코인이 단기적인 급상승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전고점을 넘어서지 못한 채 다시 한 번 더 70K까지 떨어진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비트코인의 위치가 정말 시험대 위에 올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상황들을 판별해야 되는지 이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점에서 오늘 저와 함께 그에 대한 자리들 같이 확인해 볼 예정이니까요. 자, 이번 자리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좋아요 누르셨다면 본격적인 흐름 빠르게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비트코인은 굉장히 위험한 자리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전쟁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차트는 또 한 번 무너지기 직전 흐름까지 내려오게 됐습니다. 이 지금의 시장은 불장의 시작이 아니라 정말 위험한 시험대 위에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절대 긴장을 놓아선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현재 이란의 외무부 장관이 미국과의 휴전 요청한 적이 없다. 현재 협상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입장들을 발표하게 되면서 시장에 있었던 이번 전쟁은 단기전으로 끝날 수도 있다. 이 기대감이 한 번에 꺾여버리게 되었습니다. 즉 시장은 지금 전쟁이 빨리 끝날 거라는 기대가 아니라 장기화에 대한 가능성들을 다시 한 번 더 반영하기 시작한 상황인데요. 게다가 현재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애매한 자리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지금의 가격이 다시 한 번 더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하락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자리 위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금의 우리가 기관에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이만큼 단기 상승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현재 설레발을 치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함께 차트를 확인했을 때 이 고점에서 매도의 오더 블록들이 형성된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것들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냐? 이미 챙길 사람들은 고점에서 전부 다 물량을 정리하고 자리를 비웠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다시 한 번 더 가격 끌어올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고점을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들 보여주게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관의 매수 하나만 보고 그동안 비트코인이 저점을 다지고 있었다. 이것들을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너무나도 부족했고 개미들의 힘만으로는 이 오더 블럭을 깨는 것조차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전략이 뭐였느냐? 단순히 그냥 포지션들을 홀딩하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최근의 비트코인의 흐름들, 이 저점들과 고점들을 이어서 패러럴 채널 하나 형성해내고 이 채널선들의 기준으로 반등 타점만 짧게 나오는 전략들 소개시켜드렸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어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비트코인이 이 채널의 중단선을 딛고 안정적으로 일어서는 모습 확인되었을 때 스터디룸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에 따른 관점 공유하면서 저희가 함께 진입을 진행했고 30분봉 기준의 헐밴드 하단선을 터치하게 됐을 때 전량 익절하게 되면서 명확한 기준들과 확실한 근거들을 가지고 진입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는 흐름 속에서도 기회를 안정적으로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거시경제적 불확실성들이 하나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적인 반등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다라고 해서 여기에 속으신다면은 이에 대한 것들 고점에서 물리면은 정말 큰 손해로 다시 한 번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긴장감들을 놓지 않은 채 방향성에 대한 베팅을 거는 것보다는 확실한 기준선들로 짧게 반응을 먹고 나와주시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리고 지금은 욕심을 조금 버려놔야 우리가 안전하게 시드를 지키면서 이 안에서 나오는 변동성들로 다양한 기회들을 또 한번 노려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짧은 기회들을 노려봐야 되는 만큼 실시간 대응들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점인데 제가 스터디룸 통해서는 이 막연한 기대감을 말씀드리는 것들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이 있는 자리들, 우리가 버려야 될 자리, 기회를 노려볼 만한 자리, 그러한 것들 실시간 현황들과 함께 제가 일기장처럼 참고해보시라고
하고 전부 다 같이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에 대한 실시간 현황들 나도 같이 좀 구경해보고 싶다, 나도 한번 얘가 뭐라 하는지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고정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 클릭해 주시고 전송 버튼만 바로 한 번만 눌러주시면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께서도 받아보실 수 있게끔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 링크 한 번씩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지금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중동 전쟁 이야기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일단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 우리가 역시 확실한 기준들을 가지고 아직까지는 이 흐름들을 한 발 떨어져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이제 한 발 살짝 떨어져서 안정적인 기회들을 나도 여러 번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댓글로 기회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이제 본격적인 흐름 들어가 볼 예정이니 여기서부터는 집중력 조금 더 끌어올려서 들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지금 미국과 이란의 상황들이 점점점 극단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하메네이가 17시간 만에 사살된 이후 미 국방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제 전쟁에 대한 장기화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전하면서 차트는 다시 한번 더 상승하는 그림들을 보여주게 되었었는데, 하지만 이후에 나온 발언들을 보면은 지금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하메네이의 차남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의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장기적인 집권들이 무너지지 않은 채 다시 한 번 더 이어가게 된다면 유명한 강경파의 인물로 꼽히는 인물이 다시 한 번 더 지도자로 오르는 만큼 이 둘의 협상들이 훨씬 더 쉽지 않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에 더불어서 미 국방부 장관은 미국은 탄약 부족이란 없다, 이란을 계속해서 공격할 의지들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한다면 현재 작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라는 건 뭐다? 전쟁이 장기화가 될 가능성 크게 열려있다는 신호로 저희는 해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쟁들이 길어질 조짐이 보이게 된다면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같은 변동성 자산들을 팔아버리고 달러나 금 혹은 국채 같은 안전자산으로 다시 한 번 더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건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건 바로 어떤 거다? 바로 유가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죠. 자, 일단 이 유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지금 같은 인사이트들 놓치지 않고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안정장치로 구독 버튼 꼭 눌러주셔야겠죠. 따라서 아직까지 저희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지 않았다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이 유가에 대한 이야기들 좀 나눠보자면, 미국이 계속해서 이란을 압박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모든 선박들을 불태울 것이다, 이러한 의견들을 표명했고, 미국은 이를 막기 위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유가의 가격들이 천정부지로 계속해서 상승을 해내고 있죠. 특히나 이 해협 자체는 전 세계 원유 물동량 20%가 지나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유가가 오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금리 인하가 지연되면 어떻게 된다? 코인 시장으로 들어오는 유동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는 비트코인 입장에서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지금 유가의 가격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오르고 있다 보니 비트코인이 단기적인 상승들은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 다시 한 번 더 무너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이란의 외무부 장관이 협상에 대한 거부와 지상전 대비 발언까지 하게 되면서 지금 중동의 상황은 불확실성이 극단적으로 커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 자체는 사실상 반등이 나와도 이 반등의 흐름 자체가 상승의 회복까진 가기 어렵고, 오히려 언제 다시 무너져 내려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다시 비트코인 한시금봉 차트로 돌아와서 현재 차트적으로도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게, 이 세력들이 디지털 금서사를 만들려고 하면서 청산 물량들을 터뜨리고 가격을 급격하게 끌어올릴 당시 FVG가 형성된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가격이 FVG 위에서 간신히 지지를 받으면서 이 위에서 좀 위태롭게 버텨주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확인했듯이 이미 고점에서 매도 물량들이 등장을 하게 됐고, 챙겨서 나갈 사람들은 전부 다 나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지지 자체가 그렇게 강력하지 않을 수 있다.
한마디로 언제든지 쉽게 다시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최근에 형성되었었던 저점 두 가지를 이어서 빗각 하나 딱 그려보시면 지금 현재 횡보하고 있는 가격이 계속해서 이 빗각을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단기적인 상승세가 다시 치고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 빗각을 넘지 못하면 다시 내려올 확률이 훨씬 더 높으며 단기 상승의 최대 목표가로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저는 지금 1시간봉 기준의 헐밴드의 상단선 이 부근인 72.3K가 지금의 단기 상승의 최대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중요한 이벤트가 또 하나 존재하고 있죠. 바로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데리비트와 바이낸스 기준 최대 고통의 가격은 두 개 다 동일하게 69K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소 메이커들 입장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까지 고려를 해봤었을 때 오늘 오후 5시 전까지는 비트코인이 최대 68K대까지 눌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현재 비트코인이 69.7K를 무너뜨리고 이 1시간봉 기준의 헐밴드 하단선과 FVG 하단선이 겹쳐있는 이 자리를 무너뜨리고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하락이 현재 이 단기 상승 채널의 하단선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 헐밴드 지표 자체가 추세를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하단선까지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추세가 크게 꺾일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전 흐름만 보더라도 이 상단선을 완전히 벗어나게 됐었을 때 추가적인 강한 상승세가 등장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만큼 하단선을 벗어나게 되면 그만큼 강력한 하락세 당연히 등장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세희님 도대체 헐밴드 지표가 뭐예요? 이걸로 추세를 어떻게 판단해요? 이런 궁금증 생기신 분들 계실 텐데 이렇게 아직까지 차트를 보는 방법과 지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혼란스러우신 분들 위해서 제가 구독자분들 무료 차트 강의안을 새롭게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인 차트에 대한 강의들부터 이 매매를 할 때 정말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대표적인 지표들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빗각과 채널의 작도법들 같이 함께 기재해 두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안에 오늘 사용했던 헐밴드 지표에 대한 설명도 함께 들어있고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서 차트에서 적용해서 봐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 쉽게끔 제가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이것만 제대로 확인하신다 하더라도 이 내가 차트를 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거 하나만이라도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따라서 이 무료 강의안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고정 댓글의 링크 PC로 클릭해 주시고 이 중앙 문항에서 차트의 언어 강의 링크 체크하신 다음 하단 문항까지 작성하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은 10초 안으로 강의안 링크 전송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고정 댓글의 링크 통해서 이 강의안 빠르게 받아가시는 거 추천드리면서 이 대신에 이 무료 강의안은 저희 구독자분들 한정으로만 100%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지 않았다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구독 버튼 먼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옵션 만기가 일어나는 오후 5시 이전까지는 최악의 경우는 68K대까지 눌릴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것보다는 지금 움직이는 자리에서 눌려있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눌린다 하더라도 69.7K 부근에서 다시 한 번 더 지지가 일어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핵심이 되는 자리들에서 안정적으로 지지 반응들이 나와주는지 그러한 것들 같이 체크해 주시고 이런 자리들에서 반등 타점 새롭게 잡아 목표가 FVG 상단선 혹은 이 채널의 중단선까지 짧게 다시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중기적인 시점으로 보면은 이전에 나왔었던 세력의 장난질처럼 다시 한 번 더 이러한 장난질로 유동성을 털어먹고 나오는 흐름들 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최대 상승분 주봉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채널의 하단선 75.7K 부근이 한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넘어서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은 아직까지 조금 접어줘야 된다라는 생각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영상 보시면서 추가적인 질문사항은 편하게 댓글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인사이트들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다시 한번 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